트라우마 생겼어. 일단 근데 네. 뭐 바로 한다기보다도 약간 앞에 그냥 좀 잡다한 이야기들 하는 게 좋은데, 내가 너 인스타를 이렇게 다 봤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약간 되게 많이 이동하잖아. 네. 그거를 좀 이따 한번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내가 그 팟캐스트 많이 보니까 그런 걔네들이 질문지가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 안 적어요. 안 짜잖아, 그치? 안 짜더라고. 근데 그래서 진짜 안 짜요? 그게 진짜 그게 대본이 없을까? 말의 흐름이 큰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다가 나온 질문이긴 한데. 큰 흐름은 있지만 그냥 하고 싶을 때 아. 질문하는 식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저거 좀 해. 이제 벌점제도 적용해야겠어. 3료도 떨어지면 이제 여기 앉혀놓는 거야 이제. 근데 상민 오빠 앞에 한번 보니까 참여도도 많이 없으셨죠? 누구? 상민 오빠 때. 상민 때? 네. 근데 다 없었어요. 아 진짜? 그때는 다 망가졌었어. 좋댔다 이러고 있었어.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편이 있었었나? 근데 그것도 그냥 사실 얘가 헤드캐리한 케이스여가지고 뭐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렇게 일어난 건 아니어서 뭐 없었나? 도도 편이 약간 좀 맞아. 도도 편이 약간 참여를 해서 많이 재밌어진 편이에요. 그럼 일단 뭐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네. 그래도 우리 뭐 얘기를 해야지. 처음에 근데 이제 소개는 어느 정도 좀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활동을 안 하니까 모르는 사람 많고. 잠깐만. 그래서 뭐 일단 자기 소개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요? 너 소개를 좀. 길어도 돼요. 길어도 그리고 되고? 네. 말 편하게 하는 거로. 말 편하게 하는 걸로. 네. 우리? 다 동생들이 다 동생들이야. 그래. 다 편하게 해도 되고, 그래. 저기 호칭은 언니라고 불러. 알았어? 누나는 약간 오글거리잖아. 형도 나쁘지 않지? 근데 언니보다 동생. 동생. 오히려 제가 불편할 것 같은데. 말 들어서. 어? 최근에 수영기를 져가지고 수영이 문제일까? 익숙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얘도 수염이는데? 아니 얘는 좀 그래도 그거지. 어려 동안이긴 보여. 하고. 뭐 아무튼 자기소개를 그냥 한번. 저는 사실 그거를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일산에서 머리하고 있는 그냥 차솔지입니다 라고 이제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벌점. 박수 안 쳤어? 벌점. 네, 지금 오케이. 사실 제 어디 바버샵이다를 원래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다 과거의 일이니까 나중에 그렇지. 이제 대화하면서 이런 이렇게 일이 있었다, 여기서 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머리하고 있는. 머리를 하고 있는. 네. 시작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시작. 그래도 너의 그 시작점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죠. 저는 일단 미용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19살 때 자격증을 딴 건 17살이었고 18살 때 알바를 하다가 이제 19살 때 나는 이 미용을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고 그러고 이제 미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청담에서 있었거든요. 빡센 들었네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냥 프랜차이즈 샵에 있었다가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스카우트 제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청담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웨딩이 저한테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청담은 맞아. 네, 웨딩이랑 나도 그 에스코도라고 있었거든. 청담에 있었는데 거기가 웨딩이랑 같이 있었어. 청담에 계셨어요? 에스코도라고 제일 초반에 있는 데가 거기였어. 뭔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막빈 옆에서 좋아해고 막 새벽부터 나가서 뭐 새벽에 나가는 건 사실 상관은 없었는데 그냥 웨딩이라는 거 자체가 재미가 없었고
근데 이제 연예인 출장이나 음. 아니면 현장에서 제가 뭐 잠깐 드라이를 해주고 스타일링을 해주고 빠지는 이거에 엄청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자르는 것보다는? 네, 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해볼까 해서 이 청담의 일을 관두고 프리랜서 일을 또 파서 시작을 했는데 뭐 청담에 오는 것도 운이 좋았는데 프리랜서 하면서도 또 운이 좋게도 일이 들어왔나? 계속 일이 들어왔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연이 돼서 또 다른 작업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자 머리는 사실 제가 긴 머리다 보니까 딱히 흥미를 느끼진 못했었는데 남자 머리에 스타일링까지 겸비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남자 머리를 전문으로 해볼까? 해가지고 프리랜서가 사실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남자 머리를 뭘 할 수 있을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맨즈 헤어라는 타이틀 자체가 크게 없었을 시기여서 그때가 23이었나? 22, 셋 이랬는데 혼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제 거 게시물 피드를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엔투라지에 계셨던 스콧. 네. 그래서 와, 바보라는 직업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너무 멋있고 와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자격증 이제 따고 네, 그러고 엔투라지에서 자격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운이 또 좋게도 저를 되게 잘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그때 자격증 강사 먼저 하고 이제 바버 데뷔 같이 한류 원장님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투라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그때가 몇 년도 바버로 이렇게 전향한 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냥? 년도? 몇 살 때야? 제가 22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 젊었네? 네. 그 엔투라지 들어갔을 때 당시 22살이었어? 네. 엄청 어렸었네? 네, 엄청 어렸어요. 22, 셋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엔투라지에서도 근데 그 애들 가리키는 것도 했었잖아. 네. 그거는 적성이 좀 맞았나? 저 그러니까 너무 잘 누군가 맞았어요. 가르치는 거로? 네. 지금도 사실 먼 미래에 제가 교수를 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교를 어쨌든 안 나왔다 보니까 그치. 지금 따로 학교 다시 수강해서 진짜? 네, 맞아. 그게 그 교수나 그 강사직 가려면은 대학교 나와야 되거든. 헤어 디자이너과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대학 진입 거기로 가는 루틴이 졸업까지 한 애들이 그거 강사나 그것까지 할 맞아요. 생각하는 애들이 끝까지 가고 네. 대학 다니다가 나처럼 이제 뛰쳐나오는 애들은 이제 바로 현장 뛰어야겠다고 판단되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대학교를 다시 루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버 대학교 해서 사이버 대학교로? 네, 그 수강 듣고 그리고 똑같이 4년 정도 4년. 학교를 조금 더 짧긴 하겠죠? 그치.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먼 미래에 그냥 제 한켠의 꿈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지 이러고보다는 그냥 시기가 언제가 됐든 얼마가 걸리든 그냥 천천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거야? 네. 어디로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그 서울 그냥 사이버 대학교. 거기서? 네. 거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루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졸업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따면 어떻게 되는 그걸 가지고 그 학벌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짱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홍대 이런 데를 제가 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서울 사이버대학교의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홍대, 미용이 좀 유명한 약간 어떻게 보면 메이커는 좀 가지고 네.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진입해서 거기서도 또 학사 과정 따서 이제 계속 가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옛날부터 바보 배틀 때부터 봤었으니까 근데 엔투라지 일했을 때부터 봤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디지?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지? 멘토스 나오서 일산 일산으로 넘어갔잖아. 멘토스 때 기억에 남는 건 같이 일하시는 분이 다른 걸 했었잖아. 뭐 메이크업인가? 뭐 손톱인가? 네일인가? 눈썹 눈썹 문신이잖아.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제 제일 친한 친구였고 그 친구가 그렇게 나 뭐 하고 싶어라는 그 주장이 막 없는 친구였어서 좀 한창 뭘 할까 그러고 있는 시기에 제가 좀 이끌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네, 근데 원래 메이크업 전공이긴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좀 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눈썹 문신도 사실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할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직업상 이마를 까는 그치. 스타일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러다 보면 남자는 메이크업을 따로 하지도 않고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눈썹이 그럴 것 같아서 많이 인상이 좀 네.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눈썹 문신 한번 해볼래? 근데 같은 매장에 있으면 사실 남자들이 따로 눈썹 문신을 찾아서 막 다니진 않잖아요. 그치. 보통은 뭐 와이프나 그치, 여자친구 소개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아예 그 매장에 있으면 뭐 부끄러움도 좀 덜 할 것 같고 뭔가 바로 연결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뭐 괜찮았다라는 게 매출적인 부분이나 네, 제 고객님이 바로 또 눈썹도 하시고 몇 퍼센트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 70? 네, 엄청 높네. 네. 열에 7은 줄로 간다는 거네. 네. 그 심지어 거기서 소개를 받고 눈썹을 하러 오신 분도 머리를 네, 하러 오고 이게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메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둘이 메뉴가 이렇게 하나로 세트로 돼 있는 거야? 아니요, 아예. 다 아예 분리된 사업체로 네. 보는 거야, 그냥? 네. 아, 그러니까 뭐 커트를 하면 눈썹이 뭐 할인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네. 그런 거 없이도 손님들이 그럼 다 네. 그렇게 생각보다 남자들이 그렇게 눈썹 문신이나 이런 눈썹 문신 말고 다른 것도 뭐 했어? 그 친구가? 뭐 점 찍기. 점 찍기가 뭐야? 점을 진짜 그려주는. 왜 그래 그걸? 그걸 관심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굴에 점을 찍고 싶어서? 네. 이게 정확히 어떤 포인트야 그게? 지도점 같은 거. 핀트가 뭔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그 코에 점 있었던 연예인 누가 있죠? 한가인? 한가인인가?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일산이다. 그러니까 약간 외적인 것 때문에 찍는 거잖아. 네. 그럼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저 누가야 밤양개 불렀던 그 비비? 친구도 이렇게 맞아요. 이거 걔 찍은 거지 그럼? 네. 그치? 네. 진짜가 근데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 인스타 보면 자꾸 비비처럼 여기가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똑같은 자리에 점이 많이 나는 애들이 많구나 이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일부러 그럼 그거는 이 타투처럼 도트로 이렇게 툭 찍는 거야? 맞아요. 근데 영구적인 거? 아니요, 반영구라서. 없어지는 거? 네. 그런 것도 하고 눈썹 문신도 하고 네. 그럼 둘이 뭐 잘 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잘 되고 있었죠. 네, 잘 되고 있었고 잘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끌다 보니까 사업체는 2개인데 이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제가 제 사업자 차솔지 하나만 가지고 이 친구를 직원처럼 고용을 했었으면 오히려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저 따로 이 친구 따로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친구가 저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뭔 소리야?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뭐 서버도 좀 봐주고 뭔가 뭐 계산도 대신 해주고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뭔가 이게 막 개인적인 감정이 좀 이게 약간 공과 사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았구나. 네. 아무래도 제일 친한 친구였다 보니까 저도 미안해지기 시작하고 괜히. 근데 이 친구는 또 안 도와주기에는 좀 눈치 보이고 친구니까 또 그치, 너 또 바쁜데. 뒤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2년이라는 그 가게 계약이 마침 또 끝나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가게 세도 그게 싼 편은 아니었고 다른 옆 건물들은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주인분들이 조금 이제 가격을 낮춰주시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건물주는 저희 상가 자체에도 좀 다툼이 생겼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으신 건물주셨어가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싼 데로 들어갈까? 해가지고 이제 옮기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난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럼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걸 이제 안 하고 싶다 아니면 너랑 안 하고 싶다? 직업적으로. 저랑 아니고 직업적으로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자기가 먼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은 아니다 보니 제가 추천을 해서 이제 했던 거라서 이 친구가 이제
안 하고 싶다 해서 알겠다 해서 이제 제가 여기 경대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바버샵으로 다시 이전해서 오픈을 한 건 거죠. 그때는 옮겼을 때 당시도 혼자였었나? 1인? 네.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직원을 또 고용을 해서 하다가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 직원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제가 괜히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4시 이후에 아기를 이제 하원을 해야 돼서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친구는 계속 이 가게를 지켜줘야 됐는데 마감까지? 네, 그게 괜히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한테 선택권을 줬었어요. 나는 이런 환경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뭔가 너가 나한테 교육적인 걸 부탁을 해도 사실 그렇게 바로바로 제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할래? 너가 이래도 나랑 같이 있을래? 아니면은 뭐 이런 선택권을 줬는데 이 친구도 아 그러면은 자기도 이제 새로 오픈을 해서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혼자 하기 시작했었죠.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경대 우리 거 기억나지? 효찬아. 우리 거 경대 가져갔잖아. 맞아요. 그때 진짜 그때 당시에 나도 이제 가게 오픈한다고 되게 비싼 걸로 막 그냥 이런 그냥 나무 판때기 조립시킨 게 아니라 다 조각 들어간 건데 나는 내 딴에는 되게 고마웠어. 왜냐면 너가 안 사갔잖아?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였어. 맞아요. 진짜 바로 누가 가져가? 이거 보관할 데도 없어. 그 큰 경대 2개 내 자리 들어가는 걸. 나 마침 손질하는데 아싸. 아싸. 다행이다. 근데 이제 문의는 많이 왔었어. 근데 가격을 듣고 선뜻 이제 그때 기억도 안 나. 얼마에 내가 너한테 돈인데 하여튼 뭐 거의 뭐 안 남기고 그냥 내가 샀던 거 사용했던 거 좀 제하고 남은 걸로 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조금 약간 아쉬웠던 건 그게 이제 샴푸대 밑에가 한번 우리가 개조를 하겠다고 이제 뭔가를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미흡해서 팔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애매하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솔지가 그래도 뭐 좋은 기운 받아가겠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했었는데 그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내가 계속 오픈 이래로 계속 썼던 내가 아끼던 솔직히 샵에서 가장 비싼 게 뭐야? 경대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 경대가 다른 곳에서 있는 거 보고 약간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었어.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 막 그런 거 느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인테리어 할 때도 네가 보니까 직접 목수일을 하더라고. 맞아요. 남자애들도 못하는 그 타카나 나무 막 재단하고 이러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야? 아빠가 인테리어를 하셔서 이제 그 1호 첫 번째 했었던 바버샵도 셀프로 했고 이번에 2번째 했었을 때도 이제 저희가 했는데 중간에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었어요. 왜 그렇게 짧게 됐지? 그 가게를 어쨌든 저희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계약하는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침 뭐 밤낮 없이 그냥 계속 인테리어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사람을 쓸까도 고민했는데 그냥 아빠랑 저랑 언니랑 셋이 좀 악바리 같은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셋이 했을 때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인건비를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셋이 끝까지 했고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한 3, 4천 정도는 아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좀 여러 가지 다 건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 맞아요. 전기 다 건드리시잖아. 네. 돈 엄청 많이 아꼈겠다 그러면. 네. 3, 4천이면은 하긴 인건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 진짜 많이 아끼긴 했구나. 저희도 할 수 있는 걸 아니까 사람 쓰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치, 우리도 공사하면서 이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몇 천 아꼈을 거야 진짜. 지금도 맨날 페인트 칠하던데. 거의 이건- 뭐. 그건 이제 끝에서 얘네들이 저 스토리에다 고용노동청 그 번호 올리고 막 그러잖아. 오늘도 보니까 육아까지 또 하고 굉장히 바쁠 거. 왜 맨날 집에서 밥 먹는지 알 것 같아. 그때만이라도 혼자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 뭐 언젠가 나도 착공청구 들어가겠지. 근데 뭐 일단 최대한 하다가 아무튼 그런 인건비를 나도 얘네들 덕분에 여기 오픈했을 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 몇 시까지 일을 했지?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몇 시까지 일을 했지 우리?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일을 하러 갔지?
아, 똑같이 12시 전까지 12시 전까지 여기서 일하고 이후에 이제 일을 하고. 아, 일이라고 하면 그때가 인테리어? 어. 아. 진짜 두 번째 바보 위기. 진심으로. 아, 힘들었을 좀 것 같아. 빡세긴 했어. 음. 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퇴근하고 스케줄이었고. 또 했어. 맞아. 뭔가 더 빨라야 되고. 그래서 솔직히 그 지웅 여기 형한테 계속 잘해줘야 돼요. 어떤 거? 지웅 형한테 잘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요즘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는 그냥 취미 느낌이지. 예전에 진짜 오픈 당시에는 몇 달 했나? 한 2달 했나? 꽤 길? 네. 그치? 2달 했을 거야. 꽤 오래 했어. 이 위에도 그러면 칠을 다 직접 한 건가? 위에가 이 뭐지? 천장? 이거? 네. 이것도 다 한 거지. 아니 왜냐면 해본 사람이 안다고 어. 이 위에 칠하는 게 어. 어쨌든 허리가 그치, 허리나 그치. 목이나 이 각도가 안 나오니까 맞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그 바니쉬 칠이 되게 꾸덕꾸덕했었어가지고 이게 그냥 막 승승승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꾸덕하게 계속 펴바르면서 막 이런 작업이었다 보니까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맞아 엄청 찐득 약간 요트 바니쉬라고 그 약간 그 안 썩게 하는 거 그 좀 꾸덕한 게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보면은 햇빛 받는데 보면 벤질하잖아. 이게 다 바니쉬 칠한 건데 근데 너네 그 전에 일산했던 샵도 거의 대부분 나무 느낌이지 않았나? 맞아요. 그지? 근데 돈을 못 아끼는 부분이 있었겠다. 간판 같은 거. 아, 그쵸. 그런 거는 그치. 근데 사실 음, 너무 부수적인 비용이다 보니까 크게 뭐. 그러면 저기 그리고 나서 또 이동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뭘 하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 거기 2년 동안 있었다 했잖아. 그 네. 눈썹 무시하는 사람이랑. 네.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잘 됐다며. 되다가도 뭐 코로나 터져도 저기 건물주 뭐 문제 이래서 가는 것까지는 이해했어. 나도 전에 있던 데 건물주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하잖아. 네. 혼자 남았잖아. 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 하다가 혼자 하다 보니 이 혼자만의 생각에 좀 많이 갇히잖아요. 그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피드백 해줄 사람도 없고. 근데 그거를 사실 이겨낼 수 있는 성격이긴 해요. 스스로. 근데 뭔가 어느 순간 저도 10년 차 가까이 미용을 하다 보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좀 번아웃? 그런 게 좀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내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의 번아웃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사실 제 거 팔로우를 해서 뭐 선생님 주말에 뭐 이런 거 하셨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왜 내 사생활 알지? 좀 불쾌하고 갑자기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걸 팔로우해서 서로 지켜보는데 그거를 언급을 하면 뭐 좀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삐뚤어진 거죠. 좀. 그리고 머리 만지기도 사실 좀 싫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다 그러니까 뭐 사장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라는 사람한테 좀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가게를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다시 배움의 자세로 배움의 시기를 걷는 게 나한테는 큰 뭔가 경험이 될 것 같은 그 판단을 쓰고 바로 그냥 계약 끝나자마자 정리를 했어요. 돈이 원금 회수는 했어? 원금 회수?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자꾸 대출이 쌓여가는 건지 아니면 정리하고 하는 건지. 다행히 뭐 대출을 받아서 해본 적은 없고 뭔가 정리하면 깔끔하게 그럼 그게 원금 회수를 한 건가요? 뭔가 빚 없이 이동을 한 거면? 그치. 그러면 원금 회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디지? 그리고 지금 이제 미용실에 있는 거죠. 그 미용실은 일산에 있는 거? 네. 거기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거기도 좀 아니 왜 네. 처음에 남자 머리가 관심이 끌려서 멋있다고 느껴서 갔다가 왜 다시 리턴해서 미용실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 미용실 왜냐면 여자 머리를 사실 만져보고 싶어서 미용실을 이번에 들어간 건데 제가 결국에는 제 프레임을 다 벗고 다시 저로 집중을 했을 때
뭔가 교육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이 남자 머리만 판다고 해서 그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그래서 여러 머리를 좀 만져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저희가 안 만져본 게 여자 머리다 보니 어떨까 싶어서 이제 미용실이라는 샵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아까 그 번아웃 왔을 때 네. 그냥 다른 거 했었어도 됐잖아. 다른 거를 했어요. 저 샌드위치? 브런치 가게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거 말아먹었어? 아니 말아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뭐야? 그 하고 있는데 자꾸 제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샌드위치 좀, 팔면서 머리 네. 보는 거야? 아, 저 사람 저 좀 제품 발랐으면 좀 예뻤겠다. 네 아니, 태생이 어쩔 수 없나 보다. 왜 저렇게 꾸며서 좀 아쉽다. 왜 일산에는 이렇게 뭐 꾸밀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계속 좀 그런 막 생각을 하다 보니 아, 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만져야 되겠구나. 또 그럼 그것도 정리하고. 아, 그거는 이제 언니가 계속 아, 브랜딩해서 하고 있어요. 친언니가? 아, 네. 그럼 다행이네. 그래도. 네, 그래서 하고 있고 저도 어쨌든 가게를 사장이었다가 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 쉽지 않지. 네, 쉽지 않죠. 예전에 그 케이스네. 대박. 어? 오키드. 오키드 그 형님 케이스네. 왜요? 오키드 거기 같이 일하시는 형님도 원래 네. 살롱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아, 오키드 거기 봐서 직원으로 들어갔잖아. 진짜? 나이도 꽤 있으신데. 8호 형보다 나이가 많았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정도 안 돼. 나이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형님. 아무튼 그래서 그 같은 케이스네. 그건 무슨 어떤 느낌이야 그건? 사실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더 좋아? 더 좋아요. 더 좋고,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뭐 나 이거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좋은 그 느낌이 아니라 제가 그 직원들한테 지금 뭘 제일 많이 하고 있냐면 그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샵에 있을 때 불만 아니면 좋은 점 뭐 이런 거를 계속 질문하는데 저도 언젠간 다시 제 샵을 한다면 어쨌든 사장이 제가 24살 때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어렸잖아요, 나이가. 근데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사장의 마인드와 또 지금 30이 가까이 되면서의 이 대표 마인드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 느낌이랑 지금 직원으로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좀 사장한테 불만이구나. 뭔가 샵에 대한 이런 게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중? 그래서 다음에 제 샵을 오픈한다면 전보다는 더 훨씬 단단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궁금한 건 또 사장이 되고 싶어? 네. 왜? 왜? 무슨 이점 때문에? 사장? 왜냐면 성장을 네. 하고 싶어서 뛰쳐나왔는데 네. 또다시 성장이 막혀버릴 수 있는 그런 사장의 길로 간다라는 건 좀 아, 뭔가 더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근데 목표가 그냥 일단은 또 자기 샵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퀘스트 깨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엔투라지에 있었을 때도 사실 이것만 이루면 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 갔을 때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이루면 저는 나가요. 그리고 또 이거에서 배울 점이나 뭔가 얻을 점을 또 목표를 세워서 그걸 또 이루면 다음 목표. 뭔가 이렇게 좀 퀘스트 깨는 삶을 살고 있어서 지금 이 미용실에서도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어쨌든 있을 텐데 그거를 얻는 순간 저는 이제 혼자 또 나와서 독립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업을 하고 있네 계속. 네. 그지? 미용? 네. 어때 그런 퀘스트 깨면서 나아가는 느낌? 저 나아가는 느낌이냐고요? 어때 그 느낌이? 뭔가 사실 실력적인 부분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 경험치가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느끼다 보니까 같은 29살 인생을 살아도 뭔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마음도 여유롭고 해줄 수 있는 말도 좀 많고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거야?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지금 근데 있으세요? 있나? 다들?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 여유 없는 것 같은데. 어때? 마음의 여유? 마음이 있어. 여유가 약간 있... 29살 드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거는 뭐 나이랑 상관없이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여유는 돈에서 나온다 보거든? 아, 돈? 돈에서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저랑 이제 우리가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필살도 많지. 어?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제일 많잖아요. 자산이 제일 많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보다는 많지 아니, 않나? 그러니까 그 재산의 기준이 뭐 부모까지 이거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나의 개인의 뭐 자산은? 부모 포함해도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는 많지. 근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돈이 사람이 여유가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야 지금. 그치. 마음의 여유는 돈이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근데 봐봐, 내가 가게를 했어. 근데 이거 아씨, 나 성장해야 되는데 접을까? 아, 이게 일단은 내 통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그건가? 근데 그거는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 아니 빚이 가게 2번이나 적은 사람 여기 그니까. 있잖아요. 난 그렇다고 저는 돈 많지 않아요, 저. 그래서 지금도 없고, 뭐,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 이상하잖아. 29살이 가게를 2번을 접었다 했는데 그 돈이 가게를 하나 차려도 1, 2천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좀 근데 보증금도 이상한 그렇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쌓여. 그러니까 내가 뭐 가게를 접어도 돈이 쌓인다고? 또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수입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 없는데, 응. 그냥 조금 생기면? 혹시 한 달 매출 달 매출이 바버샵 기준으로 얼마였어? 아,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제가 결혼을 중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그런 대비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거의 알바생보다 못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아니 바버샵 때 매출이 얼마였냐고. 네. 뭐라고? 아니, 많이 못 벌었고. 많이 못 벌었고. 매달 네 자릿수 이상. 아, 근데 그때는 이미, 그때 모은 돈은 다 끝났고. 그러면은 계속 하고도 네. 2번 접을 만하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 나는 이제 이걸 만약에 접는다 생각해봐. 지금 이 공간은 말이 안 되잖아. 이거랑 저거랑 야, 그치.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있기는 했어요, 그 공간이. 이게 웃긴 아니, 좁혀져야지, 점점. 공간이 좀 더 좁아지고 있어. 공간이 넓어지면 제가 돈이 많다는 증거겠지만 점점 좁아졌어요, 저는. 네, 뭐 오케이. 그러다가 지금은 또 이제 가게 어느 한 모퉁이에 자기 자리만 있는 거잖아. 이렇게 했다가 여기를 된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다 다시 넓히고 있는 지금 거잖아. 체어만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여유는 상관없다. 없다. 약간 마음의 여유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나와요? 놓을 수 있는 어? 거에서 나오는 거지. 뭐라고? 놓을 수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 뭘 할 수 있는 거? 놓을 수 있는 거. 놓을 수 있는 거? 집착을 못 끊으니까. 그런가? 이 가게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니 근데 자기 인생도 좀 놓고 달에 나가는 돈이 막 이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런 이 운영비로 나가는 이게 사실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돈이잖아. 이게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게 그냥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싫은 거지.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건물주라고 해서 뭐 그게 안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쵸. 대출이랑 이자도 나가니까 여유가 없지. 여유? 그런 여유는 없어.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리고 뭐 솔직히 이제 뭐 곧 노래 들으면 알게 될 테지만 그 너는 근데 조금 경험을 많이 하긴 했다. 나이에 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거긴 한데 보통 이제 너네 또래 이제 너네들 말고 이제 너네 비슷한 나이 때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나는 그래서 그거 되게 와닿더라고. 그 누구지? 이창섭인가?
가수. 아, 네. 걔가 이영지 무슨 그거 나와가지고 30대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되게 난 와닿았던 게 그 이영지가 아직 30대가 되게 니네랑 비슷할 거야 나이대가. 저희 이영지 동갑인가? 래퍼 알지? 아 아닌가? 이영지 고등 래퍼 나왔을 때가 너네 어릴 걸요? 더 어리지. 아 더 어리구나. 걔가 30대가 되면 무슨 느낌이에요? 라고 이창섭한테 물어봤었어. 그 걔가 30대가 넘었거든. 네. 그런데 이영지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야. 아 30대가 되면은 뭐 이 낭만이라는 것들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는데 그 이창섭이라는 애가 되게 현실적으로 바뀐다. 예전에는 낭만을 쫓았다면 지금은 현실을 쫓는다. 그래서 그 이영재라는 친구가 그러면 이제 막 뭐 물어보다가 낭만을 쫓지 않게 되는 거냐 30대가 되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창섭이라는 그 친구가 쫓지 않는 게 아니라 낭만이 이제 되게 무르익게 된다. 서서히 내 삶에 낭만이라는 게 무르익게 된다라고 20대는 쫓아갔다면 30대는 그 낭만이 그러니까 익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너네들도 조금 더 나이가 이제 그 이상해. 그 한틱인데 그러게. 넘어가면 기분이 그래. 10대에서 20대 넘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잖아. 근데 그때 느꼈던 건 그런 것 같아. 이제 성인 됐다. 약간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네.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근데 30대가 또 3자리가 앞에가 되면 아 이제 좀 조심스럽다. 아, 조심스럽다. 뭔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거 있던 것 같아. 너네들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 성향이 바뀌긴 해. 나도 20대 때는 좀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저지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30대 중반이 다가가면서 약간은 좀 사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아까 말했던 게 저는 좀 와닿았던 게 저도 뭔가 하나 목표가 생기면 좀 무섭게 집착했던 스타일이거든요. 무조건 이거 해내야 돼. 막 이랬었는데 뭔가 나이가 차고 경험도 차면서 어쨌든 그 선택을 했을 때 절대 후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동물인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후회하기가 싫으니까 더 신중하게 더 생각해보고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누가 보기에는 진짜 왜 이렇게 막 금방 포기하고 뭔가 다른 걸 하겠지만 저는 제 안에서 엄청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하는 거거든요. 아, 그치. 그리고 그만큼 사실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저 자신을 좀 많이 알고 선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인지도 아는 것 같고 아, 그거 빨리 깨달았네. 네, 좀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서부터 뭔가 내려놓기 시작하니 여유가 딱 생긴 것 같아요. 아, 내가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보다. 나는 아직 내려놓는 게 뭔지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내려놓다? 말을 많이 안 하고 들어주는 거 내려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려놓는 게 뭐지? 알아도 모르는 척 약간 그런 거? 근데 이건 그냥 성향이 너무 반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막 내려놔야 된다. 그럼 편안해진다 이러잖아. 근데 그 내려놓는 그 어떤 걸 보고 내려놨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기준이. 이거는 약간 저희 아빠 얘기인데 저랑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빠가 왔어.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랑 이런 자리가 나눠놨어 하면 아빠는 어쨌든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셋이 만났을 때 아빠가 아는 얘기여도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 들어주는 거? 네, 모르는 척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아빠는 살아온 세월도 많고 아는 얘기면 자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는 사실 그런 모습에 감명 깊진 않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차고 그걸 보니까 들어준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막 저희 어릴 때는 뭐 아는 척하고 싶고 맞아, 난리 맞아. 나고 막 가르치고 싶고 막 이런데 그걸 들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아, 이게 약간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여유롭게 그리고 내려놓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지혜롭게 사시는 느낌이네. 네. 약간 뭐랄까 이런 좀
무르익었다. 무르익었다. 이게 약간 전반적인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이 익어버렸다라고 네.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음. 직원들이나 음. 뭐야 왜 비웃어서 진짜 왜요? 비웃었어요. 아 진짜 왜요? 나가. 뭐 얘기해 봐. 그래서 친구들이나 뭔가 이렇게 아는 얘기를 해도 막 가르치고 싶어서 안달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오 그랬어 뭔가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거? 근데 그랬을 때 내 자존감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 이거 참고 들어줬네. 뭔가 가르칠 수 있는 거 한 번 더 이해해주고 그냥 했네. 뭐 이런 자존감? 어? 왜 웃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필수 형은 완전 반대였어. 아 진짜? 벌점 줘야겠네. 벌점. 저 정민이 보고 웃었어요. 아 표정이 너무 크다. 나는 그거야. 이게 앞이 여기 지금 막 표정이 너무 크다. 아 그냥 듣고 있는 거 진짜 듣고 있어요. 저 안 보고 이 고이 돌리면 불편해요.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가보세요. 지금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해야 아니 되니까. 나는 정반대인 게 나는 가르쳐야 돼. 아 진짜? 가르치고 고쳐서 네. 나사가 풀리면 쪼여서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다시 움직여 행동해 약간 이런 건데 사실 나는 많이 내려놨 그렇게 따지면 나 많이 내려놨지. 엄청나게 배웠지. 왜냐면 그랬으면 얘는 벌써 사형이야. 내가 지금 머리 못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기질을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렇게 확 많이 내려놨어. 오. 예전엔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어. 그냥 바로 이런 느낌이야. 그래요? 그러면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많이 내려놨는데 이걸 내려놨다고 하는 거야, 너네들은? 그러면서 어. 나 스스로 진짜 많이 근데 내려놨네. 이걸 느껴요. 이걸 한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던데? 약간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 네, 점점 조금씩 이제 내려놓으시는 과정이. 아니, 내려놓는 거는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책임 회피 느낌이 강해. 내가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고 회피를 한 거가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지. 그러니까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르쳐주고 싶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스트레스지만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잖아. 그러니까 회피의 종목이지. 그러니까 회피하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건을 안 만드는 거지. 서로 기분 나쁠 일은 안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피를 하다 보니 그냥 조금 더 웃을 일이 많아지다 보니 이걸 약간 조금 착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들으면서 이거는 회피인데? 아닌가? 그래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약간 이런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게 약간 조금 궁금하긴 했지, 의미가. 근데 이거는 약간 그거 아닌가? 뭐? 어쨌든 지금 사장님이고 직원이고 배우러 온 사람이고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말하는 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려놓음을 얘기한 거고 저도 만약에 직원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저도 가르쳐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근데 그거의 표현의 차이일까요? 표현의 차이? 뭔가 막 너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성향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이면 잘 이끌어야 되니까. 그럼 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 있어. 종민이를 데리고 한 달 동안 해보면 그렇게 하긴 하거나. 너 오늘 표정 왜 그러냐? 벌점 10점. 나가 가산점 다시 마이너스. 혹시 벌점 많이 쌓으면 뭐예요? 여기 앉아야지 뭐. 아. 뭐 장난이고 그냥.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궁금했다. 여러 가지들 뭐 이렇게 이동하고 뭐 이렇게 도전하고 뭐 내려놔야지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만족하고 살고 있어? 전 너무. 어떤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제가 느끼고 싶었던 거 느끼고 있고 뭔가 걱정거리가 딱히 없는? 걱정거리가 없어? 네. 걱정 너네들도 걱정이 없니? 뭔가? 걱정
걱정이 없어? 걱정이 결국 불안? 좀? 걱정이 있어? 저는 매 순간이 걱정과 그러니까 필요해 그러면? 필요해 그러면? 그냥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 걱정은 네. 그럼 또 결국 돈이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 네. 걱정이 없는 이유가 뭐지? 난 걱정이 엄청 많은데. 무슨 걱정? 뭐 좀. 뭘 했는데 잘 안 된다거나. 전 애초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 그냥 많이 느끼는 건 막 좆된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그 정도는 아니던데? 아. 머리가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인생이 그냥 남들이 말하는 기준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던데? 이었어요. 뭔가 경험해보니까 그냥 불모숙지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기 그게 네, 네. 뭔가- 각자 기준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신가요 다? 통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전체가 아. 통제가 다 본인이 아. 가능하신가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그건 것 같아서 내가 통제 못하면 나도 불안해요. 저는 네. 모든 상황이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난- 고통스럽고 불안해요. 그래서 올해 근데 나는 필수형 초에 필수형이랑 투닥거리면서 그거를 해결을 했잖아. 내 환경을. 그리고 불안이 없어졌어. 내가 통제 가능하잖아 내 일을.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그렇죠. 사실 나는 진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게.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통제 가능하신지 모든 상황들이 너 스스로 통제가 다 돼?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건 아닌데 사실 좀 그런 느낌? 살다 보면 실패의 경험이 결국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 봤을 때 이것도 곧 배움이었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어요? 있지.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성향인 게 그거에 계속 약간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깨달음인 거예요. 여기서 이걸 나한테 줬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또 사업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안 돼도 거기서 또 뭔가 깨달음이 있겠지? 그러니까 큰 불행 뭔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큰 불행일 수 있어도 나한테는 또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실패할 것 같은 불안이 아예 없는? 근데 아까 이게 되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통제?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저 이거 듣자마자. 주변을 통제할 수 있냐 없냐. 네. 그러니까 왜 회찬이가 최근에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때라고 얘기하더라고?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텐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일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뭐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말이야? 내가 통제된 삶을 살고 있다고? 통제하고 있는 근데 로제 비틀러시라고. 제멋대로 한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긴 하지. 아니지. 이거 진짜 모르는 소리야. 이거는 얘네들이 진짜 어려서가 아니라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내가 정확히 풀어줄게. 봐봐. 효찬이 예를 들을게. 넌 뭐 통제할 수 있다 했잖아. 봐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를 해야 되고 말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거를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 철통 보안처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지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지. 내가 뭘 통제할 수 있어? 약간 예를 들면 내가 사장으로서 얘네들한테 뭘 통제를 할 수 있어? 이 샵의 운영 체계 페인트칠을 한다던가. 남자 새끼가 저 진짜 남자들끼리 좀 그거 했다고 자꾸 싸게 그렇지 마라. 아니 아무튼 잠깐 주제가 벗어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봐봐,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어떤 조건을 내밀 수 없어야지. 예를 들어 너 내가 직원이야. 내가 너를 통제하려고 해. 그래서 어떤 룰을 딱 정했어. 근데 이게 엄청 긴 시간 동안 통제가 돼야 되잖아. 통제라는 거는 잠깐 통제됐다고 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떤 그런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통제를 열어주는 단계잖아.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활짝 처음부터 열어? 모든 것들을 다 개방할 수 있어? 근데 너무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 것 같다. 들어보니까. 나 근데 진짜 되게 방금 울 뻔했다. 진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왜냐면 이제 어쨌든 먼저 경험을 했고 이제 그런 여유를 봤을 때 내 삶을 통제한다를 보면 결국 저는 지금 제 혼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뭐 풋살, 지금 헬스, 뭐 지금 사실 많이 해요. 활동적인 걸 좋아했어서.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나는 내가 행복한 걸 채우려면 그걸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나는 그런 게 근데 없지. 여기서도 성향이 좀 강한 게 내가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해도 운동조차 혼자 안 하려 해. 아 같이 해? 네, 무조건 너 와야 돼. 너 없으면 나 안 돼. 약간 그 혼자 하는 스포츠들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뭐 혼자 하는 부류들은. 그때 진짜 생각이 많이 정리되잖아. 맞아. 나 혼자 스웨질하고 맞아. 런닝하고 풋살하고 그냥 완전히 나한테 몰입을 했을 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시간을 피하려 하는 느낌이 너무 세서 맞아, 내가 회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나라는 사람은 또 다른 집단을 계속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뭐 뭐든 계속 만들어 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너무 평가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서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미용실 시스템 때부터 느꼈던 건데 내가 사회생활 처음 한 게 미용실이었으니까 거기서는 이 집단에 네가 어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어 라는 어떤 평가질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하려면 내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다라는 게 이미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 속에 있어서 내 빛을 뿜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나 알겠다. 나 혼자서 빛을 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자아가 강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 자존감이 더 올라간다는 게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 결국에는 남의 시선도 신경 안 쓸 때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2번이나 접고 뭐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옛날 같았으면 사실 저도 미용실에서 일했다 보니까 비교 뭐 엄청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성향도 눈치 많이 보는 성향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러면서 혼자만의 시간도 쌓고 뭐 운동이 됐든 아니면 혼자 카페 가서 책을 읽든 뭔가 혼자만의 그런 자존감을 쌓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의 시선이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서 전 유튜브도 아예 안 보거든요. 뭐 인스타도 사실 제 거 올리고 말고 다른 사람들 거 잘 안 보는데 그 시선에서 탈피하면은 모든 선택이 내 중심이 되고 결국에 그게 자존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혼자 좀 근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아니, 그 시간에 애들 불러서 게임하잖아. 강제로. 그러니까 만져주지 마. 내가 보기엔 만나주지 마. 근데 너네 강제 게임해 와서. 그 강제라고 치기에 쟤네들도 너무 즐기. 뭐 그렇지 뭐. 진짜. 내가 인간이 덜 됐나 봐. 아니 근데 MBTI가 뭐예요? ENSP인가? F 아니 EN 아니 원래 EN 몰라. 그거 몇 년 전에 생겼어. 몰라. 진짜? ENSP인가 뭔가 그랬었어. 몰라 뭐 그 MBTI가 뭔지도 몰라 잘. 그러니까 아무튼 약간 그런 이게 집단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빛이 나려면 빛이 나야 될 이유가 이건 환경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혼자서 뭔가 하는 걸 해왔던 사람은 그렇게 못 느낄 텐데 처음 이제 그런 집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영향이 큰 게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 누군가가 알아줬기 때문에 빛을 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면 말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 최종적인 목적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남들한테 인정 그리고 어떤 나의 커리어 부분 그리고 더 높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올라갈 수 없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목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 빛을 발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한 거지. 물론 뭐 다른 종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거에 어. 도파민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약간 그치 인정받으면 좋잖아 사실. 그렇죠. 어. 뒤에서 약간 자기 위치를 그걸로 확인하는 사람이 있으신 것 같고. 슬프다 이번 편. 그러게요. 아니 우리 형님이 아까 저 형님이 뭔가 좀 보고 아, 뭔가 조금 근데 이거는 근데 그건 있어. 사실 이게 되게 슬픈 일이야. 이게 아까 효찬이가 안 좋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뭐 누구를 데리고 뭘 한다, 강제로 애들 한다 이러는데 사실 이게 고독하다라는 건 근데 외로워. 외로운 상태인데 외로워요. 얘네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외로워서 이게 그런 건데 그 약간 가슴으로 오해했습니다. 너 3점. 너 인센티브 상향. 너 인센티브 상향.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모르겠어. 이게 너네들도 그렇게 뭐 가정을 이러고 뭐 아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그렇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뭐 그냥 그렇게 되던데 자연스럽게. 무르익듯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살아라 한 것 마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진짜 좋은 직원들 만난 것 같아요. 그렇지. 엄청 좋은 직원. 그래서 사실 다 퍼줘도 상관없다가 맞아.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그 대신에 내를 외롭지 않게만 해달라. 나를 고독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 뒷마당에서 혼자 소주를 먹지 않는 그런 날만 안 온다면 뭐 다 줘도 뭐 상관 있을까? 근데 그 여유가 돈에서 나온다고 봐. 근데 어. 위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뭐 이럴 게 없으니까 진짜. 근데 필수는 이럴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럴 게 너무 많은 것도 있고. 가장의 무게가 이건 감히 뭐 차이가 아닐까. 아니야.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게 되기 때문에 고독하지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 최필수 회생방안 다음 편 한번. 그래서 나도 이제 최근에 효찬이가 혼자 운동을 해보래. 내가 계속 효찬이한테 야 운동 좀 같이 하자 뒷마당에서. 뒷마당에서 같이 무슨 운동을 해요? 뭐 팔굽혀펴기 뭐 그런 이렇게 할 수 운동?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효찬이가 형님 그거는 이제 혼자 하셔야지 진짜 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 안 하고 있어. 왜냐면 모르겠어. 이게 너무 오래 전부터 나는 파트너라는 사람들이 없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 파트너라는 게 이제 직원과 사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 행위를 할 때마다 내 무리는 항상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못 가지니까 단체 운동을 그렇게 따지면 좋아하는 것 같아. 단체로 했을 때의 재미. 그런 거에 재미를 이걸 도파민이라고 하니까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재밌는 주제가 생각나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지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인터뷰나 그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가 왜 필요한지 증명되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한 명의 아티스트가 되던가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봤던 게 하나가 사람들은 다 집단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 나 어디 학교 출신이야. 그리고 직업이 있으면 제 직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한 나를 정의하는 그 집단의 주제를 다 빼보라고. 나 누구의 아빠, 나 누구의 사장, 나 어디 집단의 일원 이걸 다 뺐을 때 너는 누구로 정의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찾는 게 숙제겠네. 네, 저는 그거에 근데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뭐냐면 대체 가능한 인간도 이 세상에 없다. 네. 왜냐면 절대 극은 또 절대 극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야겠다.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 오래 들어서면서 아 나 이런 사람이구나. 맞아. 나 이런 거에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나랑 좀 비슷한 시기에 뭔가를 느낀 네. 것 같아. 뭔가 맞아, 대화를 맞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올해가 약간 전환기인 게 이렇게 그런 통제권을 제가 얻어내면서 그러면서 나에 대해 확실히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나 이거네, 나 이런 거. 뭐 해봐야겠다, 뭐 해봐야겠다, 뭐 해봐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여유가 확실히 좀 생겼고. 그래서 맞아.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그거에 대해 좀 알기 쉬운 게 남자들은 그냥 운동인 것 같아요. 혼자 자기한테 계속 몰입하고 고통 주고 이 시간이 좀 큰 것 같아요. 완전 공감. 나는 약간 그 뭔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내가 여기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그거 찾으면 흔들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음,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이 내가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선택한 생각한 거 그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오히려 불안하지도 않고. 나 자체가 증명이네. 너네 또래들 이런 생각 잘 안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치? 좀 신기한 것 같아.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근데 우리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클럽에서 춥추기 바빠 죽겠는데 좀 배울 게 많구나. 참 뭔가 참 이게 나이가 많다고 항상 말하지만 나 근데 나 항상 그래. 나이가 어리다고 항상 생각이 어리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그냥 나의 어떤 그런 사정이 있겠지? 근데 그 제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늙어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 저도 그런 뭐 나는 누군가 뭔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서른을 바라보니까 좀 우아하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아하게. 근데 그 우아하다는 것 자체가 또 되게 큰 타이틀이잖아요. 그치. 우아가 뭐야 도대체. 이걸 또 생각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진짜 욕하고 싶은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한번 참아. 왜 참아? 그게 우아하게 늙는 것 같은 거예요. 참으면 병되잖아. 근데 그걸 뿜어내면서 욕하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 근데 누군가는 욕하는 내 모습이 나는 우아해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할 말은 없지. 근데 저한테의 기준은 그냥 그 화를 한번 참고 그리고 화를 내가 내야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이 화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 그냥 옳은 말을 오히려 이렇게 차분한 상태로 얘기하는 게 더 우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 과연 어떻게 늙고 싶어 하실까? 어떤 모습에?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딱 그 정도면 된 것 같아. 내가 집단에서의 생활을 좋아한다 했잖아. 그러면 집단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도 신경을 쓰겠지. 그쵸? 그런 기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사람 덕을 좀 봤다. 뭐 얘네들을 떠나서 그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저 사람 덕분에 저렇게 그러니까 그게 언제 느꼈냐면 내가 미용했을 때 제자들을 좀 많이 뭐라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다 들고 그때 나한테 혼났던 친구들이 스승의 날만 되면은 연락이 한 명 빼고는 다 와.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고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당시에는 별로였겠지만 사람으로서 뭐라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를 챙기려고 할까?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도움이 됐었겠지라는 그런 나만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그거면 됐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거지. 뭔가 이 머리 자르는 공간은 그냥 그거 같아. 그냥 지금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거를 나는 다른 바버샵에서 사장이랑 직원의 관계를 이거를 좀 떠나서 그냥 이 매체가 여기를 만들어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발은 우리가 같이 뭔가를 같이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인 거고 그 나머지를 사실 다 다르게 하고 싶은 거지. 뭐 솔직히
오랜 친구들도 우리가 시간 지나면 나이 먹으면 다 각자 뭐 가정이 생겨서 다 떠나는데, 근데 뭔가 이발사들이 보면 옛날부터 뭔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잖아. 그런 거 봤을 때 뭐 우리 아빠 직원들만 봐도 우리 아빠랑 30년 넘게 같이 일을 하거든. 근데 나는 그게 좀 처음에는 옛날 분들이 약간 취업하기가 좀 힘들어서 뭐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래 붙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회생활인데 한 사장을 30년을 따라간다라는 건 뭐가 있어도 있었겠지. 근데 그게 뭐 조건도 당연히 맞았어야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부모님이 아파,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 그래서 대신 병문안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가족 대행을 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갔겠지 30년이면. 뭐 누구 돌잔치도 같이 가주고 애 뭐 돌부터 다 보고 커보고 다 보고,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약간 그 어떤 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그 외적인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면서 자꾸 이렇게 엉켜붙으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딱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원래 통제를 하는 걸 좋아해. 근데 통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얘네들이랑 일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통제를 풀어야지만이 내가 얘네들을 진짜 가족처럼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꿨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손해 개념도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처음에 얘네한테 뭔가를 나눠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었어. 뭐 인센티브를 엄청 많이 줘. 그럼 이게 손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게 손해라고 생각한 적이 불과 몇 달 전까지도 그랬었어. 이렇게 주면 손해인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얘네들이 모르는 나의 개인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손해가 아니구나. 이거는 서로 간의 주거니 받거니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최대한 이 다른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지, 나는. 그렇게 늙고 싶은 거지. 되게 서툴지만 따뜻한 리더형인가? 좀 맞는 것 같아. 서투른데 방식이 서툴다가 뭐냐면 좀 공격적이어서 좀 서툰 것도 있어. 근데 약간 내가 좀 우아하게 했더라면 우아한 스타일이었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투닥거리지 않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 나는 오히려 더 이렇게 투박하고 거칠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전이 났다고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알아줄 수 있는 직원들인 것 같아요. 뭔가 그거는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잠깐 뭐 오늘은 두 번째고 잠깐 봤지만 그러니까 서툴지만 따뜻한 걸 못 알아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냥 서툰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떠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봤을 때 아는 친구들일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오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진짜 좋은 배운 점인 것 같아. 배울 점? 그래서 뭔가 뭐 이제 막 애들 막 하면 몇 년 일했어 이랬는데, 나는 그냥 그게 약간 이제는 좀 잘 안 나더라. 우리가 몇 년 살았어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너 몇 년 살았어? 이렇게 안 하잖아. 그쵸. 근데 몇 년 일했어? 이렇게는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같이 산 거야. 같이 일을 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모이게끔 만든 그냥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냥 5년 산 거야. 예를 들어서 6년 산 거, 7년 산 거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뭐 사람들이 자꾸 일하는 몇 년 일했지, 이게